네, 단원별 빈출 문제 풀이 과정,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법령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단원별로 빈출 문제 해결해 나가면서 매주 하나하나씩 테마 정리를 해 오고 있었죠. 최근 2주에 걸쳐서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제재 처분인 행정처분과 벌칙 사유들 묶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나 벌칙 사유는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 그리고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재 처분의 구성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체적 사례 속에 적용하실 수 있어야 출제되는 문제에서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 첫 번째 시간에 정리를 해보고 함께 구체적 사례 속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한 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편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40조에는요, 공인중개사법 40조에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라고 하는 규정이 공인중개사법 40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이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称하고,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적법하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스스로 중개업을 하기 싫어졌다면 뭐 해야죠? 폐업신고라고 하는 것을 해야죠. 사전신고 의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휴업신고도 폐업신고도 업무 재개신고도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도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폐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이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과 함께 폐업은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 폐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중개업을 더하게 되었다면 이자는 전에 했었던 등록의 효력은 폐업신고 수리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폐업신고한 이후에 한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폐업신고한 자가 다시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되었을 때 이제 이자는 다시 또 적법하게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업을 하는 자 중에서는 지금 그림처럼 한때 등록을 해서 한동안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했었던 자가 다시 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를 신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와 구분하여 표현을 하고자 공인중개사법이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다, 전에 등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다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러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규정을 공인중개사법이 40조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등록을 한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적발이 되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있었거나 적발이 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사유가 있었음에도 적발되기 전에 폐업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폐업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적발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등록이 없어졌죠. 정지시킬 업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자가 후일 재등록을 하게 되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는 폐업 전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요, 폐업 전에 한 저 위반 사유를 근거로 여기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폐업 신고하기 전에 했었던 위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여기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죠. 이 공백 기간을 본법이 일컬어 폐업 기간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만일 폐업 전에 등록 취소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고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재등록했다면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일 폐업 전에 했었던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적발 전에 폐업 신고했고 폐업 기간이 그때는 1년만 초과하고 재등록해도 폐업 전에 한 위반 행위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또 별도로요. 이번에는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게 되었다거나,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러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요, 처분일로부터입니다. 기준일이 폐업일로부터,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2번이나 출제가 되었는데 폐업일이 아니라 그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구체적인 적용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이와 관계된 부분인데, 아니 이미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를 1년간이나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효과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은 왜 두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하나,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도 하나, 자격 취소 처분 사유 중에서, 자격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도 하나,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누적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행정처분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테마 정리로 살펴볼 건데요. 다운로드 받으신 유인물에, 출력하신 유인물에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의 누적 정리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조건 하에 출발하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진 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이미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이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삼진 아웃,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1항인데 최근 1년 이내, 그러니까 그 조건은 똑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3회 이상 이미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적발된 행위가요, 업무정지나 아니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때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유는요, 여기에도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도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 사례 적용해서 보실 건데,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해당한다면 처분은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어떤 위반 사유가 학생에게 퇴학 처분 사유이기도 하고 정학 처분 사유이기도 한 위반 사유라면 정학 처분은 묻혀버리는 거죠.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 중에서요, 역시 조건은 동일하게 출발해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입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때는 등록관청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최근 1년 이내라고 하는 전제하에 계수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규정에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여기 지금 1년 이내라고 하는 공통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를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법상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연습인데 총 제가 15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이 15가지의 사례는요, 이제 조금씩 변형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틀 안에서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출제가 될 것인데, 첫 번째 사례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례를 보시면요. 자, 맨 왼쪽 칸은 최근 1년 이내 이미 누적된 처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이러할 때 어떤 제재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1번 사례를 보니까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았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 이건 단순하게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죠. 자, 최근 1년 이내 이미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니까 삼진아웃 걸린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번 사례를 보시면요.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았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또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발된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 1년 이내 여기에 속하죠.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2번은 그렇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2번과 같이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2번과 과태료 처분을 2번 받은 상태에서요. 만일 이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나중에 받은 과태료 처분이 없었었다고 치면 1번 사례와 똑같아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발된 행위가 만일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때는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위반 사유, 적발되는 위반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적인 행정처분 사유가 달라진다는 거 구분되시게 될 겁니다. 자, 3번 사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3번 사례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적발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사례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2번 사례는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였었기 때문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사례를 보시면 4번은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요, 내리 3번을 받았답니다. 과태료 처분을 1번 받고 과태료 처분을 또 1번 받고 3번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지금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으니까 이거 뭐가 되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만일 이자가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이거는 그것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업무정지 처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적된 업무정지는 없고 과태료만 3번 받은 상태에서 과태료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든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었든 이것은 모두 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5번 사례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고요. 과태료 처분을 한번 받고요. 또 한 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답니다. 그러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례를 좀 변형해서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만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던 게 없었다고 치면 5번에 변형된 사례는 다시 1번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느냐, 과태료 위반 행위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6번째 사례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한번 받고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번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았었던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고 치면
아까 보셨던 사례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6번의 본 문제는. 자, 근데 6번 문제 지문을 조금 조건을 변경해서 과태료 처분을 한 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 2번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만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이라면 이거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에만 속하니까 그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로 또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 사례 보시면 7번 사례는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한 번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한 번 받고 또 한 번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니까 이것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7번의 행정상 제재가 누적된 상태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 사례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업무정지는 이미 한 번밖에 없었고 과태료 처분을 2번 받은 사례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8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8번 사례는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번 받고요. 과태료 처분을 내리 2번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누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만들었겠죠. 지금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총 3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2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던 과태료 위반 행위가 있었던 요 단계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처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2단계에서 여기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갖고 등록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는 중간에 2번 과태료 처분 받았었던 게 없다고 치면 이미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니 그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례를 변형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한 번 받고 2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만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거는 3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니까 그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9번 사례였었던 겁니다. 8번과 9번은요.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제재 내용은 같았는데 그 후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였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과태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면 그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사례를 보시면 10번은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한 번 받고요. 과태료 처분도 또 한 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을 경우인데 그건 이제 이 업무정지 사유를 충족하는 거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적의 효과로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는 겁니다. 10번 사례는. 그런데 11번 사례는요, 사실 10번과 비교하면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처분 한 번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번과 다른 것은 그 후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아까 10번은 과태료였었는데 지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처분 사유가 될 것이냐? 자,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과태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건 업무정지 처분 사유죠. 근데 지금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와 업무정지를 한 번씩 받은 자가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네,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사유입니다. 왜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2번 누적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업무정지 받을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으니까 그냥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내리 과태료 처분만 2번 받았답니다. 내리 과태료 처분만 2번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를 충족하는 거예요.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변형해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이미 2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업무정지 처분 내릴 수 있는 사유죠. 왜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까 업무정지입니다. 앞에서 과태료 2번 받은 누적의 효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13번 사례를 보시면 12번 사례는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 2번 받은 사례였었는데 이어지는 13번 사례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처분을 2번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업무정지 위반 사유에 속하게 되는 거죠.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가 될 거예요. 근데 13번 사례를 조금 변형해서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만일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 업무정지 받을 만한 위반 행위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사례로 가는 거죠. 그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겁니다. 자, 결과가 아주 편차가 커버리죠. 최근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받을 만한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 사유에 불과하지만 그 다음에 적발된 위반 행위가 업무정지 받을 만한 위반 행위가 되었다면 이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14번 사례를 보시면 최근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폐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재등록했다. 폐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아까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재등록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그 효과가 승계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전에 업무정지 처분 2번의 누적이 살아 있습니다. 거기서 재등록 후 다시 업무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겁니다. 15번 사례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번 받고요. 과태료 처분을 또 한 번 받은 상태에서 폐업 신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재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재등록 후에 과태료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죠. 그런데 폐업 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다면 지금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적발되었으나 폐업 신고한 자가 폐업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효과가 승계되어서 이거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15가지의 기준 사례에서 변형하여 약 20개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누적이 가져오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출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훈련한 요 사례를 벗어나는 사례는 나올 만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요 내용들 잘 숙지해 두시고 몇 번 스스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신 내용 기억하면서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신다면 꽤 난이도 있어 보이는 문제이지만 오히려 확연하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득점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상 제재 처분 효과 승계 이번 주 테마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단원별 빈출 문제 계속 진도에 따라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